건축법 기출문제 네 번째 테마는 대지, 도로, 건축선 부분입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조경 대상의 원칙과 조경 대상의 예외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 특히 조경의 예외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또 우리가 이제 큰 건물 5,000제곱미터 이상의 6종류 건물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개공지에 관련된 조항들도 또 문제에서 나왔고, 또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있었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나 예정도로까지, 또 건축선의 후퇴 지정,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조경 의무가 있는데 그 예외가 있죠. 우리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원래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지금처럼 1000제곱미터면 그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지에다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 조경 등의 의무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아닌 걸 찾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조경 조치가 원래 의무인데 면제될 수 있는 조경의 예외가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먼저 녹지지역이면 뒤에 건물의 연면적 볼 거 없이 무조건 조경 면제입니다. 우리 조경은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자연환경구조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시골지역은 건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면제니까 1번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입니다. 자, 지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자, 우리 물류시설이 15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면 조경을 면제인데, 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조경 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조경을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공장 같은 것도 연면적 1500 미만, 축사 같은 거는 연면적이 관계없이, 또 자연환경보존역에서 짓는 건물일 때는 건물의 연면적 상관없이 조경 면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인데, 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경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건축물 등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다음의 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경 면제죠. 자, 일단 녹지지역에서는 건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면제고, 5번처럼 자연환경이나 농림이나 관리지역에서도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면제. 자, 근데 여기 좀 2번하고 3번을 잘 보세요. 자, 공장이 대지 면적 5,000 미만까지 산업단지 안에 짓는 공장, 연면적의 합으로 1,500 미만의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지 5,000 미만,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또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조경 면제고, 밑에 물류시설, 물류창고 같은 물류시설도 공장이랑 사이즈가 같습니다. 자, 물류시설은 대지 면적은 없고 연면적의 합계로 1000제곱미터 미만,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을 면제하는 건데, 단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조경 면제 항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토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가설건물, 축사 같은 것들도 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서 1번, 5번은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림관리지역에서는 건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면제, 단 여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조경을 또 해야 됩니다. 조경 면제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지면적 5,000 미만, 산업단지 안의 공장,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공장은 공장으로서 조경 면제고, 자, 물류시설도 연면적을 그대로 가져와서 1,500 미만의 물류는 조경 면제입니다.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물류시설 같은 걸 지었을 때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물류가 1,500 미만이지만 연면적이 상업지역이라는 조건에 붙었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로 봐야 되고, 나머지는 조경 다 면제가 되는 거죠. 이 축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이 면적과 상관없이 조경을 면제하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조경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확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대지 앞에 있는 도로죠. 건물을 짓는 대지 앞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 도로는 이 대지와 2m 이상 폭으로 접해야 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기본 조건은 지금 보시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나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그러면 이게 보행만 되는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죠. 너비가 3m 이상만 나오면. 자, 원칙적인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 나와야 되는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면
보행만 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 너비가 3m 이상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의 특성상 도로법에 따라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인데 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가 도로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사도법이든 이렇게 각종 법에 따라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되면 모두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처럼 도로법에 의해서 신설, 고시가 되어야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 법정된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 아니면 사도법상 도로, 국토계획법상 신설, 고시가 된 도로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2번은 틀렸고 1번이 맞는 거로 봐야 되겠죠. 3번 질문은 도로를 지정할 때 또는 폐지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라면 건축법상 도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번 질문이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 이런 케이스면 건축법상 도로로 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 있으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특정 개인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권자한테. 이 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도로 정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대도로나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이 은근히 까다로운데 이게 대지와 도로를 지정 폐지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입니다. 보충해서 내용을 보면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은 관련 조항들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허가권자는 특정 개인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위치를 정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특정 개인 토지 같은 것들을 또는 어떤 국공기준 간에 건축법상 여기 도로로 보겠다 이렇게 도로 위치를 정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 도로를 지정할 때, 여기 보시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를 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이런 케이스는 도로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도로 위치를 정하고 공고하는 게 원칙인데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시고 참고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습니다. 폐지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해외 거주하고 있다든가 이런 예외를 붙여서 폐지 변경할 때도 동의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이것처럼 폐지 변경할 때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폐지 변경할 때는 동의를 안 받고 폐지하는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건 우리 공개공지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게 문종판, 그 다음에 운어숙이죠. 공개공지를 설치되는 건물이 6가지가 있고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토지도 있었죠. 일준위, 상준위 같은 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뒤에서 나올 건데 이 공개공지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건물, 공개공지가 큰 건물을 짓고 건물 이렇게 외부에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바르게 나열된 것은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면적을 정하는 거고, 대지의 공개공지 등을 확보했을 때는 이게 건축주가 여러 사람들 위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에서 완화할 수 있는데, 어떤 지문이 용적률만 나왔으니까 용적률을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100분의 10, 1.2배입니다. 100분의 10과 1.2배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는 일반주거, 상업, 일준위, 상준위 같은 땅에서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준위,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 종판, 운, 어숙입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는 운, 어, 숙이니까 운, 어, 숙, 운수, 업무, 숙박시설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해야 되는 건물이 됩니다. 이따 또 나올 겁니다. 문제가.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자, 앞에 있는 말은 그냥 수식어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말뚝, 옹벽의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경사진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는 말뚝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자,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지지하는 말뚝,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옹벽 외벽면에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게 원칙이니까 6m 이상이 아닙니다.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자, 우리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한다는 얘기는 이게 가설건축물 허가받고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물은 조경 의무가 없죠. 아까 조경 같은 거 하지 않는 건물, 연변이 함유된 대지,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뭐 축사 같은 걸 지을 때는 조경 면제니까 이게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아까 우리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자,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즉 연면적으로 5,000 이상 건물이고, 자, 이게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 대상인데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이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중 농산물 유통시설 같은 게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같은 거니까 그런 거에는 공개공지 안 하고, 우리 백화점 같은 거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무슨 마트 같은 거 이런 거에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이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건축선이 거지면 지상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건물이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4번 정답 5번이니까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옹벽의 외벽면에, 자,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고,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바깥으로 돌출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은 건축물을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게 원칙이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도시계획시설에서 짓는 가설건물은 허가대상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다. 자, 즉 건축물이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이게 5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갖고 우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지역, 일준위, 상준위 가지고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일준,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준, 모든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 의무 설치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여기 일반주거 2번이 정답이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존녹지는 아까 일준위, 상준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의 상업지역하고 상준위, 준공업지역에서만 공개공지 의무니까 정답은 2번.
자, 6번 문제도 자,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을 찾는 거죠. 아까 우리 조경을 하지 않는 건물이 있었고 그거 아니면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아까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는 1500 미만으로 있더라도 조경을 해야 되는 거죠. 주거나 상업지역에서 물류소 같은 걸 지을 때는 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즈가 없을 때는 그냥 1500 미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물류소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이니까. 자, 공장을 2층으로 졌지만 대지가 2000제곱미터니까 우리 공장은 대지 면적 5000 미만까지는 조경 면제.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도 조경 면제. 녹지 지역에서 짓는 건물들은 조경 면제. 축사도 앞에 1000제곱미터 있더라도 축사는 그냥 면적 관계없이 조경 면제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대지와 도로 쪽 관련 조항이다.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6m 이상 복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우리 원칙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이게 4m 이상 폭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데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의 대지는 6m 이상 복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죠. 다만 이게 이제 공장일 때는 이게 3000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은 3000 이상부터 6m 이상 복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는 거니까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성토나 지반 개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3번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이런 군수는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4m 이하 범위 안에서 숫자를 정해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건축선의 후퇴인데 이거는 소요너비 미달이 아니더라도 건축선이 후퇴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원래 보통 소요너비 미달이면 소요너비를 갖추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자, 별도로 건축선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4m라는 그 숫자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해가지고 소요너비 미달이 아니더라도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건축선이 이렇게 땅에 거지면 지상과 지하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자, 건축물이나 담장은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지금 맞다고 봐야 되겠죠. 지표 위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 담장 같은 것들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5번 지문은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예외 규정이죠. 자, 원래 건물을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짜리 공장이다. 이게 3000 이상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3000보다 규모가 작은 1000제곱미터 공장이니까, 자, 이거는 4m 이상 폭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공장을 짓는 그 대지 주변에 이렇게 공지 같은 광장이 있었을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 그 관련 그 핵심 이론서를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같이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이 가능한 공지가 있을 때 하나 더 보시면 농막 같은 거 설치할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 공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혼합한 문제네요. 자, 도시계획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물. 자, 지금 도시계획설에서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조경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금 틀렸습니다. 도시계획설에서 짓는 가설 건물은 건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경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할 수 있으니까 조경을 해야 된다 그랬으면 틀렸습니다. 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다가 건축하는 공장. 자, 공장이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면제하기 때문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케이스도 자,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가설 건물이면 도시계획서로 짓는 가설 건물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공장은 대지 면적 5000 미만. 네, 공장도 연면적의 합으로 따지면 1500제곱미터 미만. 네, 그러면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녹지지역에서 창고 지을 때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 면적은 아까 1준위, 3준위에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니죠. 100분의 10 이하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설치 면적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자, 건폐호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지하를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자,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을 1.2배 범위안에서 건물의 높이도 1.2배 범위안에서 완화하는 거니까 공개공지 같은 건 설치를 잘 했을 때는 자, 건폐율을 완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1.2배 범위안에서 원래 적용되는 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원래 적용되는 높이의 1.2배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니까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이 지금 옳은 거죠.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일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공개공지는 설치하는 지역이 1준위, 상준이고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여기 나왔네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이 설치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일반 공업지역이면 이 종합병원이 아까 우리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자, 문종판, 운어숙이니까 종합병원도 안 들어가고 일반 공업지역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안 맞습니다. 공개공지는 1준위, 상준위,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에서만 공개공지 해야 되는 의무지역이고 해야 되는 건물도 6가지가 있었죠. 문종판, 운어숙. 그러니까 지금 종합병원 같은 의료시설은 공개공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이면 공개공지 설치 지역이고 교회 같은 것들이 뭡니까? 종교시설로 봐야 되겠죠. 공개공지 설치 의무지역도 맞고 의무건물도 맞는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도 공개공지 의무 설치 지역이고 이 예식장 같은 것들도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 및 집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맞습니다. 자, 4번도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이고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게 숙박시설이고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 맞죠. 여기도 유통상업이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같은 게 운수시설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맞는데 1번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다. 공개공지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1준위, 상준 같은 땅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 이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다. 해당 지역과 해당 건물이 모두 맞으면 공개공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도 대지에다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 보기가 다 공장이죠. 자,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에 짓는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이 세 개 다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으로 사이즈가 맞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 맞으니까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1번은 건축소원 후퇴해서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 좀 옛날 문제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여기가 선로부지 철도가 지나갑니다. 자, 3m밖에 안 되는 도로네요. 그 도로에 이런 검은색 여기 경계를 가진 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요읍이 미달인데 이게 일방대지네요. 양쪽으로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지 건너편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선로부지가 있으니까 일방대지니까 여기 선로부지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4m를 후퇴합니다. 4m 후퇴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1m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면 세로 길이가 여기 가로 길이가 7m, 여기는 14m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가 7m가 되겠죠. 세로 길이 20m, 여기 보시면 10m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자, 여기 선로부지 이쪽 경계선으로부터 4m를 후퇴해서 4m 후퇴하시면 여기서부터 1m, 원래 경계선으로부터는 1m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6 곱하기 10해서 60제곱미터가 되겠죠.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후퇴한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1m를 후퇴를 하게 되십니다. 1m. 네, 왜냐면 아까 여기 일방대지일 때는 선로부지로부터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를 후퇴해가지고 4m로 후퇴했으니까 후퇴해가지고 1m가 이렇게 빠지고 6m 곱하기 가로 세로 길이 10, 60제곱미터.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7이죠. 7 곱하기 20이니까 7, 24, 140에다가 60을 더해서 200제곱미터가 이게
우리 아까 대지 면적으로 수혜지 면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정답이 3번 되겠죠. 요거는 이제 소요너비 미달에서 일방대지에서 건축선을 4m를 후퇴해가지고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1m 들어간 부분들은 빼는 거죠. 빼고 나머지 부분 6 곱하기 10, 그다음에 7 곱하기 20 해서 요 부분은 요 1m가 빠진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구조, 재료, 설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건 다음 강의로 바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